안녕하세요. CNTV입니다. 지난해 2023년 알래스카 하이웨이 영상을 만들어 올려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요. 이번에는 앵커리지 그리고 주변 도시 스워드, 휘티어를 돌아보고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드날리 국립공원을 돌아보고 그리고 페어뱅크스까지 소개하는 영상을 준비했어요. 앵커리지까지 가는 건 자동차, 비행기 두 가지가 있고요. 차로 운전해 간다면 알래스카 하이웨이 영상을 꼭 참조하시고요. 비행기로 간다면 앵커리지에 내려서 차를 렌트해 다니면 되겠습니다. 우선 제가 사는 캘거리에서부터 앵커리지까지 편도 3,400km. 그리고 각자 하루 최대 주행 거리가 있을 테니까 거기에 맞추어 중간에 어디에서 자고 갈지 계획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대략 적당한 숙박지로는 유콘주의 화이트호스가 있고요. 앵커리지와 페어뱅크스 갈림길에 있는 톡 마을, 그리고 앵커리지 가는 길목에 글렌알렌 타운 정도가 적당합니다. 글렌알렌은 알래스카의 주요 관광지 중 하나인 발데스로 가는 분기점에 있는 타운이고요. 이 영상에서는 발데스 소개는 생략합니다. 글렌날렌에서 1박을 하고 아침에 나서서 중간중간 관광지를 돌아보고 가면 오후에 앵커리지에 도착하게 되며 숙소에 도착해 짐을 푸는 일정으로 이제 그 다음부터 앵커리지의 본격적인 여행을 시작하면 됩니다. 앵커리지에서는 4박 정도 머물면서 시내 구경도 하고 마지막 날 아침에 짐을 챙겨서 나와서 휘티어로 가서 빙하 유람선을 타고요. 관광을 하고 오후 늑대 스워드로 들어가서 2박을 여기서 하면서 관광하면 됩니다. 딱히 낚시 등에 관심이 없다면 스워드는 생략하고 앵커리지 숙소로 돌아오면 됩니다. 앵커리지 여행을 다 마치고 북쪽 드날리 국립공원으로 향합니다. 오후쯤에 도착해 캠핑장이나 정해진 숙소에서 한 며칠 지내면서 공원을 둘러보고 여행을 다 마친 다음에 이른 아침 짐을 챙겨 나와 페어뱅크스로 향하면 됩니다. 페어뱅크스에서는 3박 정도면 충분히 다 볼 수 있고요. 타운이 크지 않으니까. 전체 일정을 보자면 앵커리지까지 가는 길목에 2박, 오는 길에 2박, 물론 3박에 가는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앵커리지에서는 6박 정도 하고요. 드날리 국립공원 3박, 페어뱅크스 3박 이렇게 하면 총 16박 17일 일정이 됩니다. 오는 길에는 화이트호스의 유명한 온천장도 들려서 온천도 하면 여독도 풀면서 충분한 휴식도 될 겁니다. 하루 최대 주행거리가 1,000km 정도 운전자라면 오고 가는데 왕복 4박 대신 6박이 필요하니까요. 총 18박 19일 일정이 되겠습니다. 알래스카주의 공식 조류가 모기라고 하는 그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알래스카 모기 진짜 많아요. 매우 독하고요. 모기약 준비는 필수입니다. 여행 첫날 톡타운에서 1박을 하고 이른 아침 앵커리지로 향해 가다가 만나게 되는 관광지들부터 순서대로 소개할게요. 미국 국경을 지나서 톡타운에서 좌회전하면 글렌 하이웨이를 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앵커리지까지는 510km고요. 앵커리지 가다가 약 160km 정도 못 미쳐 왼쪽에 마터누스카 빙하가 나와요. 우선은 빙하 근처에 있는 롱 라이플 라찌에서 도착해서 간단한 식사도 하고 베란다에서 빙하도 감상해 보세요. 롱 라이플 라찌 안에는 여러 동물들을 박제해 놓은 장식들이 많아서 볼거리를 만들어줍니다. 자동차로 접근할 수 있는 빙하 중에서는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길이가 40km, 폭은 3.2km에 달해요. 전 세계 빙하들이 빠르게 녹고 있으나 이곳은 최근 40년간 빙하 끝단 위치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도 좀 특이하고요. 개인적으로 가서 빙하 위를 걸을 수 있지만 가이드와 함께 가면 빙하를 좀 더 안전하게 돌아볼 수 있습니다. 입장료 내고 차로 들어가면 주차장이 나오고 여기서 내려서 빙하 위를 걸으면 됩니다. 위험하니 너무 깊이 가지 마시고요. 빙하기 시대부터 살아남은 사향소를 방목하는 곳으로 세계적으로도 진귀한 동물을 만날 수 있는 곳이고요. 이 소에서 나오는 털은요, 원주민들의 손에 의해 털로 만들어지는데 양털보다 8배나 더 따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우 비싸죠. 기념품점에 들어가면요, 이 털로 만든 목도리 장갑들 판매하고 있어요. 추가치 주립공원 안에 있는 등산로고요. 잘 정비되어 있고 어렵지가 않아서요. 자녀들도 함께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앵커리지 가는 길목에 있으니 꼭 들러보시고요. 그리고 주립공원 내 이런 주차 요금은요, 하루 기준으로 되어 있으니 돈 낸 영수증 버리지 말고 그날 또 필요할 때 쓰면 되겠습니다. 앵커리지에 무사히 도착하셨죠? 지금부터 시내 관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앵커리지 여행의 시작은 관광 안내소입니다. 통나무로 잘 만들어진 건물이고요. 들어가서 구경도 하고 정보도 많이 얻어오세요. 그리고 사거리 대각선 방향에 있는 베어포 선물 가게가 있는데 규모도 정말 크고 볼거리가 참 많아요. 거기도 구경 가시고요. 관광 안내소 부근에 있는 건물로 1930년대 지어져 1959년 미국의 49번째 주로 가입되기 전까지 정부 건물로 이용되던 곳입니다. 여기에 과거의 재판소, 우체국 그런 것들도 있고요. 다양한 알래스카의 자연에 대한 전시들이 많이 되어 있으니 꼭 둘러보시고요. 영화도 꽤 볼만합니다. 무료고요. 그리고 동물 박제들도 많은데 이것도 꽤 볼만합니다. 한인 식품점들이 한 3개 정도 있어요. 앵커리지 시내에. 규모들은 작지만요. 그중에 중앙식품이 그나마 좀 큰 편입니다.
연락처들은 제가 설명란에 다 달아둘게요. 주소하고. 그 외에 일본 식품점인 유사가야 마켓이 있는데요. 규모도 크고 푸드코트도 있어서 식사도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여기도 한번 들러보시고요. 1778년 이곳을 탐험한 영국인 제임스 쿡 선장의 동상이 있어요. 그의 이름이 붙은 쿡 후미를 쿠쿠 선장이 바라보듯이 서 있죠. 날씨가 좋으면 이곳에서 드날리 마운틴도 바라다 볼 수 있고요. 가을이면 이곳을 헤엄쳐 올라가는 연어들을 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특히 여기서 바라보는 저녁 노을이 아름답습니다. 원래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조성된 공원이었는데 앵커리지 첫 활주로로 사용된 곳이기도 하고요. 2차 세계대전 때는 일본군의 침략을 막기 위해 바리케이트로 봉쇄하기도 했었고요. 지금은 시민들의 휴식처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고요. 여름에는 해가 지지 않다 보니 늦은 밤까지 공원에서 놀이를 즐기는 시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알래스카 기차역 뒤편에 위치해 있고요. 호텔 컴포트 인 앞에 있는 댐에는 산란을 위해 강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를 관찰할 수 있는 보드워크가 있어요. 앵커리지 시내 관광 여행 2일차입니다. 알래스카 원주민에 대한 문화를 소개하는 민속촌이고요. 다양한 박물관도 있고 공연도 펼쳐집니다. 견학 프로그램도 있고요. 한 2-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견학을 마치고 나오면 호수 주변으로 5개 마을들이 과거 오래전 모습으로 재현되어 있거든요. 산책로가 잘 되어 있으니 천천히 걸으며 집집마다 둘러보며 구경도 해보세요. 2009년 개장한 곳으로 앵커리지 시내에서는 최대 관광 명소를 할 수 있죠. 알래스카의 대지를 그린 화가 시드니 로렌스의 작품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무스, 곰 등의 다양한 동물 박제도 있고요. 원주민들의 초기 생활상 전시물도 있어 아이들에게 학습 효과도 큰 곳입니다. 시내를 가다 보면 건물 옆에 거대한 고래가 보이는데요. 유리 섬으로 만든 것으로 7m 높이의 이 동상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로 알려진 청고래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세워졌다고 하네요. 앵커리지 여행 3일차로 가죠. 알래스카 항공박물관 혹은 알래스카 동물원 둘 중에 하나 방문하면 될 것 같아요. 항공박물관은 비행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꼭 둘러봐야 할 곳인데요. 알래스카의 비행기 역사가 실물들과 함께 잘 전시되어 있는 곳입니다. 동물원은 알래스카에 서식하는 북극곰, 회색곰, 술록, 무스, 북극 여우 등이 있는데요. 숲이 많이 우거져 있어서요. 밀림 속에 와 있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등산 애호가라면 꼭 가봐야 할 필수 코스죠. 추카치 산맥의 일부이고요. 해발 높이 1053m, 정상에 오르면 평평한 평지가 있어 플랫톱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어요. 날씨가 좋으면 드날리산까지도 볼 수 있는 곳이죠. 제법 경사가 있으니 등산화 지팡이 꼭 챙기시고 배낭에는 간식과 물 넉넉하게 챙겨가세요. 앵커리지 공항 북쪽에 2개의 호수가 연결되어 있고 이 호수는 비행장으로 쓰이면서 알록달록한 비행기들이 물 위를 뜨고 내리는 모습을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호수 옆에 있는 레이크프론트 앵커리지 호텔에 도착해서 호수가에 있는 패티오에 앉아 비행기를 바라다 보면서 맥주 한잔 즐겨보세요. 앵커리지 4일차입니다. 아침 식사를 일찍 마치고 동쪽에 있는 알예스카 산으로 향합니다. 가는 길목에 나오는 관광지 순서대로 소개해 볼게요. 휘티어 고속도로를 타고 시내를 벗어나자마자 왼쪽으로 거대한 늪지대가 나오는데 바로 여기가 포터 늪지입니다. 수많은 철새들이 모여드는 철새들의 낙원인데 길게 이어진 보드워크를 따라 다양한 새들을 감상하고 주변의 멋진 산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기 좋은 곳입니다. 망원경도 준비해 가세요. 새들을 관찰하기 좋으니까요. 흰돌 고래의 이름을 딴 벨루가 포인트에서는요. 과거 추카치 원주민들이 고래잡이를 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조수 간만에 차가 큰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 차가 10m에 달하며 밀물이 시작되면 보어 타이드라고 해서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게 장관입니다. 가는 길목에 보이스카우트 락스 트레일 그리고 턴 어게인 암 트레일도 있는데요. 가벼운 산행하기 좋거든요. 멋진 경치도 볼 수 있는 곳들입니다. 가는 길에 꼭 들려보시고요. 여기도 모두 주립공원이거든요. 주차비 한번 내면 하루 동안 쓸 수 있으니까요. 다른 주립공원에 가서도 주차 가능하니 표는 티켓은 버리지 마시고요. 알리에스카 리조트는 고급 호텔입니다. 스키장도 있고요. 여름엔 또 리프트가 운영돼서 정상까지 올라가서 등산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바다를 내려다 보면서 스키를 타는 세계 유일한 곳이라고 하네요. 정상에 올라 등산을 해보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리조트 주변으로 산책로가 있는데 작은 호수와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어 천천히 거닐며 경치 감상하기 좋은 곳입니다. 1896년에 만들어진 탄광으로 알래스카의 골드러시 당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입장료 내고 들어가면 당시 사용하던 장비와 건물 등을 돌아보게 되고요. 아름다운 정원도 함께 감상하면서 산책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또 추가 요금을 내면 시냇물에서 금을 채취할 수 있는 골드 패닝도 할 수 있는데 온 가족의 즐거운 놀이가 됩니다. 지금 소개한 그로우 크릭 탄광 근처에는 거드우드 핸드 트램 등산로가 있어요. 주차장에서 약 30분 정도 등산로 따라 가볍게 걸으면 트램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그 트램을 타고 손으로 줄을 잡아당기면 트램이 움직여 계곡 건너편으로 등산객을 옮겨다 줍니다.
2022년 사용이 중단되어 있는데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뭐 꼭 트램을 타지 않더라도 여기까지 다녀오는 등산로 가볼만 합니다. 앵커리지 5일차. 앵커리지에서 이른 아침 휘티어로 향해 빙하 크루즈를 즐기고 늦은 오후에 스워드로 향해 여기서 2박을 합니다. 스워드까지 꼭 갈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휘티어 빙하 크루즈에서 내려 앵커리지 숙소로 돌아와 1박을 더 하고 다음날 이른 아침 드날리 국립공원으로 향하면 됩니다. 휘티어하고 스워드 갈림길 삼거리에는요 알래스카 와일드라이프 컨서베이션 센터가 있어요. 앵커리지 동물원하고 비슷하지만 동물을 전시한다기보다는 방목하는 분위기고요. 멀리서 야생동물을 안전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200에이커 면적에요. 알래스카를 대표하는 다양한 동물들이 있어요. 동물에 관심이 있다면 꼭 들려보시고요. 우선 알래스카에서 휘티어로 가려면 타운 못 미쳐 거대한 바위산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에 터널이 뚫려 있는데 크게 만들지 못하다 보니 작은 통로에 기차와 자동차들이 번갈아 다니는 이색적인 풍경을 지니고 있는 곳이죠. 자동차로 동굴을 한참 지나 끝단이 나오면요. 반대편에서는 기차가 커다란 헤드라이트를 켜고 출발을 준비하면서 나를 노려보는 모습이 섬뜩합니다. 앤톤 앤더슨 메모리얼 터널은요. 1941년부터 42년까지 미군에 의해 만들어졌고요. 제2차 세계대전 때 해상으로 온 물건을 육지로 운반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됐었습니다. 2000년도에 지금의 모습으로 새롭게 재단장되었으며 기차와 차가 같이 다니는 터널 중에서는 북미에서 가장 긴 터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휘티어 타운에서는요 필립스 회사의 크루즈가 있는데 휘티어에서 낮 12시 반에 출발해서 오후 5시간 후에 항구로 되돌아오는 일정이며 배 안에서 점심 식사를 줍니다. 사전 예약은 필수고요. 배에는 약 3,400명 정도의 승객이 탑승하는 소형 선박이라 대형 크루즈로는 들어가기 힘든 곳까지 깊숙이 들어가 거대한 빙하를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어 최고의 감동을 선사해 줍니다. 종점에서 도착해서 한 30분 정도 거기 서 있으면서요 배를 360도 천천히 회전시켜줘요. 그래서 모든 승객들이 풍경을 다 볼 수 있게 해주고요. 또 직원이 뱃머리로 나와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빙하들을 잠자리 채로 건져내 오는데 이것을 가지고 주방으로 가서 칵테일을 만들어줍니다. 알래스카 빙하로 만든 마가리타 칵테일을 마셔볼 수 있는데 정말 특별한 경험이죠. 망원경을 가지고 멀리 빙하와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수달 가족들을 관찰. 이곳의 빙하들은 1,500만 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30여 개의 포유 동물들 그리고 220종 이상의 새들 그리고 5종의 연어들이 서식합니다. 스워드는 알래스카 크루즈의 기착지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키나이 피오르드 국립공원으로 향하는 투어의 출발지이기도 하죠. 대형 배로는 감상이 어려운 곳들이 많아서 이곳에서 작은 배를 옮겨 타고 인근 국립공원을 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휘티어에서 이미 빙하 크루즈를 경험했다면 스워드에서는 생략하면 되고요. 스워드 시내에 있는 알래스카 시 라이프 센터도 들러보세요. 1989년 엑슨 멜디즈호 원유 유출 사고 배상금으로 만들어진 곳인데요. 직접 바다 생물을 만져볼 수도 있고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게 잘 꾸며져 있어 온 가족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바닷가라서 해산물을 쉽게 구입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요. 실제 알래스카에서는요. 생물을 파는 건 금지고 꼭 냉동해서 3일이 지나야 판매할 수 있어 싱싱한 생물을 구입해 먹는 건 불가능해요. 다만 직접 낚시를 해서 먹는 건 괜찮고요. 스워드는 낚시꾼들의 성지라서 아침이면 낚시꾼들을 태운 배들이 많이 출항하고 늦은 오후에 항구에는 배에서 잡은 싱싱하고 거대한 물고기들을 배에서 내리고 손질을 하느라 매우 분주해집니다. 낚시 좋아한다면 낚시배 신청해서 꼭 타보시고요. 항구 이름 스워드는 1867년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사들인 윌리엄 스워드 미국 국방장관 이름에서 따왔고요. 당시 720만 불을 주고 구매하자 거대한 냉장고를 비싼 돈에 샀다고 많은 미국 국민들이 비난을 받았었죠. 그러나 안보적으로 그리고 지하 자원이 풍부해 미국으로서는 횡재를 한 건데요. 당시 심각한 재정에 시달리고 있던 러시아는 영국의 의사를 타진했으나 거절당하고 신이 판 것이라고 하네요. 스워드의 큰 명물인 엑시트 빙하. 하딩 빙원의 줄기 중 하나인 엑시트 빙하는 스워드 시내에서 약 20분 정도만 갈 수 있어요. 1,000m 높이의 빙하 옆으로 등산로들이 잘 만들어져 있고요. 7부, 5부, 상부 능선까지 다양하게 있어 내 체력에 맞게 선택해 다녀오면 됩니다. 가장 대중적인 등산로는 전망대인데요. 왕복 2.3km로 부담 없이 누구나 갈 수 있어요. 등산로 입구부터는요. 연도 표시가 팻말에 계속 쓰여 있는데 그 연도는 그 팻말 표시까지 빙하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100년 전 빙하가 얼마나 거대했는지 그리고 현재 얼마나 빠르게 빙하가 녹고 있는지를 실감케 해주고 있어요. 시내에서 빙하로 가는 길목에 빙하 뷰 포인트가 있으니 꼭 들러서 멋진 사진 남기시고요. 빙하를 이제 다 보고 내려오는 길목에
왼쪽에 스워드 윈드송 랏지가 있는데요. 통나무 집도 이쁘고 주변 정원도 참 아름다워요. 이곳에 있는 레스토랑 패티오에 앉아서 멋진 주변 풍경을 바라보면서 맥주 한잔 하는 거 좋습니다. 앵커리지와하고 스워드 휘티어 관광을 모두 마치고 이제 다음날 이른 아침 드날리 국립공원으로 출발합니다.